안녕하십니까, 호구맨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저물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말하곤 하지만 올해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겪어본 적 없는 시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두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만 해도 체중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확진자 돼버렸죠, 완전히. 생각도 못한 팟캐스트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네. 한 해를 돌아보며 연초에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에 지금 이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또 많은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코 먹는 소리 좀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제가 모니터링 해봐도 이거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이랄 건 딱히 없고 그냥 녹음 전에 물 좀 많이 마시고 코도 세게 풀고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방 안에 빨래도 널어놨습니다. 오늘은 좀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녹음해놓고 또 그 지경이면 다음 주엔 진짜 무슨 병원 가서 비염 치료제라도 처방 받아가지고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싸이1230님, 골드몬님 후원해주셨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귀여운지니님 후원해주셨습니다. 청취자 성원 늘 감사합니다. 최근 백광인 총재의 취재와 정치 신세계에서 김재님의 분석으로 이재명 지사 비판하신 분들에 대한 고발건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리는 요 에피소드 팟캐스트 설명란이랑 댓글창에 관련한 유튜브 방송들의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대부분 보셨겠지만 저희 청취자분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보시길 추천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지난 6월 경기도 코로나 대책단 명의로 고발된 건수 이외에 개인들이 고발한 건수 상당수의 고발자들 이름으로 이재명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광현 총재는 직접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에 실패했고 이후에 이제 한 고발자로부터 전화가 이제 콜백이 걸려왔습니다. 전화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은 별로 없으나 고발자가 의외로 허술하고 엉성해 보인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 정치 신세계에서 이제 김변님이 이 점을 짚어가지고 변호사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의 분석과 더불어서 일종의 프로파일링을 함께 하셨죠. 네. 결론은 이게 이제 명의만 빌려 좀 대리고발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 고발장들이 비법률가 1인이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치밀하고 전문적이고, 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무량도 상당했을 거라고 추측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법률가도 아닌 사람, 이 사람 혼자서 했을 일은 없고, 변호사가 붙었다 해도 이제 변호사 한두 명 사가지고 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다든지 그런 티가 나는 고발장이라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드러난 고발인의 어떤 태도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런 고발장을 쓰거나 아니면 직접 실행했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 추측에 좀 더 보태보자면은, 올해 그게 6월이었나요? 네,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 경기도. 여기서 이제 대규모 고발을 한번 했다고 이제 언론 보도까지 났었는데, 그 이후에 부정적 여론이 이런 것을 이재명 측에서 감지를 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명의만 빌려서 고발을 계속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발을 진행하는 게 다소간의 반대 여론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 여론에 대한 어떤 뭐 해명이나 그런 걸로 내서 반대 여론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것들은 뭐 언젠가는 다시 도로 튀어나오는 법입니다. 더구나 뭐 억누른 것도 뭐 이런 식으로 엉성하게 억눌렀다면은 금세 튀어나오게 되겠죠. 예. 뭐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식의 이제 뭐 처사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측에서도 장기적인 아니면 뭐 영구적인 그런 대책이 아니라 뭐 대선 끝날 때까지만 반대 여론 붙잡아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대선 때만 무마하고 일단 대통령 달고 나면 모르쇠로 일관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말로 같았죠.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좀 대권을 꿈꾸기 전에 좀 사람이 됐으면 싶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주간 이재명 코너지만은 뭐 거의 한 달여간 이재명 뉴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뭐 그동안 방송 쉰 것도 있고, 이제 유일하게 다른 게 지난주에 그 경기대생들 대상으로 한 여론 탄압 이야기,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경기대 기숙사 건은 또 뭐 이렇게 지나가나 싶기도 하고, 막 이슈로 덮는다는 식이죠, 늘. 네. 하지만은 뭐 경기도청이 으름장을 그렇게 놨듯이 가짜뉴스 유포랍치고 막 뭐 대학생들 좀 일부를 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엄한 사람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고발 때리고 그러면은 도로 불 붙게 될 겁니다. 이 이슈는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저도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고요. 자, 오늘 다룰 뉴스 이제 몇 가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사는 12월 27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신년 인터뷰. 이재명 경기지사 더 높고 긴 4차 5차 코로나 파고 올 것이라는 내용 타이틀입니다. 뭐 이제 기사 내용은 보면은 코로나 1, 2차 파고는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을 만큼 잘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1차, 2차 또 그렇게 뭐 이때는 안 된다 난리 쳐놓고 지금 와서는 또 잘 넘어갔다네요. 네. 근데 이제 3차 파고는 공공의료 영역이 감당할 수 없는 파고고, 그래서 이제 민간 의료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은 하루 1,000명 전후 환자 발생을 감당하기 어렵다. 뭐 백신이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한 대책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고, 그래서 또 4, 5차 파고가 올 것이며 3차 파고가 저점으로 떨어져도 2차 때보다 높을 것이기 때문에 4, 5차는 또 더 높을 것이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어이가 없는 게 그 3차 파고가 예상하는 거는 뭐 다들 예측했던 바인데, 뭐 민간 의료 자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하루 2,000명 환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그냥 남말하도 살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는. 이 문제는 올 한 하반기가 2, 4분기 이후로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뭐 그동안 계속 뭐 손 놓고 있고 뭐 뻘소리만 실컷 하더니만은 뭐 난데없이 경기대 기숙사나 털어가지고 그렇게 난리나 치고 그랬던 사람이 무슨 남말하듯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이제 이렇게 자락을 깔고 그 경제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말이 웃겨요. 네. 뭐 선별 지원도 필요한데 경제 생태계의 모세혈관 사지 말단이 썩지 않게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되고, 그 방법이 바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지역화폐, 또 지역화폐라고 이제 워딩을 썼네요. 지역상품권 지원이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도 좀 웃기는 게 선별 지원도 필요한데 또 뭐 보편적 지역상품권 지급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절충안처럼 한 발짝 물러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평을 할 수가 없네요. 막 말을 하도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해가지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복지 지원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속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제 경제를 계속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 경제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다라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제 기본 대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와 협의 중인데 안 되면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가 지급 보증해주고 손실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지금 예산 편성 다 끝났을 때 아닙니까? 지금 와서 또 무슨 뭐 조례를 만들고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경기도 돈 없다면서요 지금. 재난 예비비도 지금 올해 거의 다 소진해버린 상황인데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융복합 정책으로 정책이랍시고 이제 내세우는 건 이제 기본주택 뭐 그렇습니다. 꾸준하긴 하네요. 꾸준하긴 한데 문제는 이 양반도 뭐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꾼다는데 바꾼다는 게 이제 문제죠. 뭐 좀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인터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 대선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대선 경선에 나갈 건가라는 질문에 뭐 답은 여전히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패해서 많이 배운다. 2017년 대선 경험을 비춰보면 내가 뭘 하겠다고 손들고 나서는 게 더 나쁜 쪽으로 악영향 미치는 게 현실이다. 알면서 맨날 정부에 태클 거는 건 무슨 경우죠? 네. 도민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일 잘하네 하는 것도 아니겠나. 근데 이걸 아니까 이걸 알고 이제 한다는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홍보비만 왕창 쏟아붓고 있는 거겠죠. 네. 참. 주간 이재명은 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자괴감 들고 했던 얘기 또 하려고 하니까.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슬쩍 이제 자락을 까는 게 또 다만 준비한다기보단 대비는 하고 있다. 대비조차 안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도정 성과를 조금이라도 더 내는 게 국민에게 평가받는 길이다. 뭐 되게 입에 발리는 소린데 그래서 도정 성과를 냈습니까? 뭐 홍보만 연락했지 성과 낸 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지사직 첫 임기를 채울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뭐 정치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주권자의 명령을 기다리는 고용된 일꾼이고 정치 세계는 유동적이라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출마하겠다는 소리죠. 이거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정치권에 할 말은 없나라는 질문인데 질문에 이제 대한 답을 했는데 이건 이제 답을 보면은 뭐 정치권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백 하나 싶습니다. 좀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 세력 간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깨지고 견제가 안 되면 오만해지고 독주하게 돼 결국 국리민복에 손상을 준다. 이 국리민복이라는 워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워딩을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지층에서 뭐 이재명이 구호처럼 그렇게 만들어 쓰고 있던데 국리민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하죠. 저도 요 기사를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윗상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단어냐고 이제 연원을 찾아보신 것 같은데 박정희가 썼던 말이더라고요. 네, 박정희가 썼고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박근혜도 썼던 말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말인데 이걸 왜 굳이 이 말을 끄집어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쪽 지지자들의 뭐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지지층 흡수하겠다는 그런 얄팍한 노림수가 깔린 건지 어떤 건지 아무튼 네. 국민의힘이 합리적 경쟁을 하는 건전한 야당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 뭐 여기가 이제 그냥 뭐 입에 발린 소리고 충분히 대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할 일을 발목 잡기를 하거나 실수를 노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야당도 발전할 수 없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발목 잡기를 지금까지 누가 해왔습니까? 올해 들어서 발목 잡기,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기 제일 심하게 해서 그걸로 반사이익 누린 사람은 이재명 지사 아닙니까? 네. 자기 몸집 불리겠다고 계속 엄포를 해댄 것 중에 반 이상이 홍남기 부총리가 기재부 붙잡고 발목 잡기 한 거죠. 실컷 자기가 걸어놓고 무슨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게 또 뭐 남 얘기하다 그러고 이제 참. 내로남불이 진짜 이건 뭐 생활화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거의 숨 쉬듯이 내로남불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 발목 잡아가지고 그걸로 자기 몸집 불리기를 해나간다는 거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몸집이 커져서 대권 주자에 오르고 그래서 뭐 대통령 대권에 오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정권 연장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정권 찬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런 식으로 대선 본선 레이스에 오른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죠. 정동영. 그 양반의 말로가 어떤지 지금 어떤 꼴인지는 이재명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와가지고 뭐 생각 꼬창 먹으라 하기는 이미 늦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아직까지 남아있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이제 끝이라도 좋게 맺으려면은 제발 좀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기사는 12월 27일 뉴스원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인터뷰 기사인데 이재명 기재부 공무원들 공부 좀 해라 라는 인터뷰 기사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반복이죠. 우리나라 이제 뭐 코로나19 국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 부채가 평균적으로 이제 한 10% 가량을 뭐 이래 기사가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치면서 GDP 대비 이제 부채 비율을 확 늘렸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게 지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 뭐 그러면서 이제 돈 써라 뭐 그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재정 균형에 대한 고정관념에 계속 얽매여가지고 과감하게 집행을 해서 경제 상황을 훨씬 개선할 수 있음에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굳이 이제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꾸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부하라라고 말한다는데 이게 이제 27일 기사지만 나름 또 맥락이 있습니다. 22일에도 이제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글을 썼었고 홍남기 부총리가 23일날 이제 그 글에 화답을 했죠. 말하자면은 이게 좀 발언이 세다면 셌습니다. 네.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오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와 저의 업무에 대해 일부 표면은 지나친 주장을 들었다. 비어 후속 풍능불이 지자의정 회의 불경 즉 두텁기가 큰 바에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지금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견눈질할 시간,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위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상 언급이나 대응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페이스북 홍남기 부총리가 글을 올리셨어요. 23일날. 아예 이제 앞으로 상대 안 하겠다. 상대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좀 세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이렇게 세게 말한 것은 22일날 이재명이 이제 그 기재부를 가리켜가지고 국간 지킴이네 수준 낮은 자린고비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더 이상 대응 않겠다라고 23일날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27일 인터뷰에서 또 이제 저렇게 험한 소리를 해댔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죠. 그동안에 계속 기재부의 이제 기재부의 어그로를 끌어서 기재부를 도발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대응이 나오도록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그 짓으로 이제 체급 분리기를 해왔는데 더 이상 기재부가 대응 안 해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빡쳐서 저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좀 그 이재명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에서 약간의 변화를 뭐 제 스스로 느낀 거는 이게 좀 친구비 떨어졌나 싶은 그런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이제 요 기사가 대표적인데 12월 28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복귀는 입 싹 닫았다. 파워 페북커 이재명 침묵. 파워 페북커라고 이제 이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페북 정치 계속 해왔다는 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검찰 개혁 국면에 이르러가지고 이재명이 관련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한다라는 이제 내용의 이제 기사인데, 뭐 페이스북에 이제 그 연관 검색어로 검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추윤 갈등이 전면적으로 치달았던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게 이제 10월 22일, 그 이후에 이재명 기자가 올린 102건의 글 중에 검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건 8건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언급한 글을 빼면 4건이었다. 꽤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관련한 인터뷰나 분석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사와 갖고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도 법률가다.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나름의 생각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제도적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찰개혁에 동의하면서도 추윤 갈등에 말을 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법률가니까 법률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서 지금 이 말을 아끼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분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법률가적 소신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분석도 저는 틀렸다고 보지만 아무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미 이제 친문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와서 검찰개혁에 이제 호응하는 이야기를 해봤자 뭐 친문의 표를 흡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문파들의 표를 흡수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이제 뭐 각을 세우면은 또 그건 또 이제 민주당 본연의 자세가 맞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게 중도층이나 뭐 진보층의 지지를 흡수해서 이제 본선 경쟁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도 가능하겠죠. 하지만은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캥기는 게 많으니까. 네. 캥기는 게 많으니까 말을 아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요 기사 이후에 보면은 뭐 검찰 개혁에 관해서 이제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뭐 윤석열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 같은 것도 없었고,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사안에 있어서 이제 보인 그런 어떤 발언 수위와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밍숭맹숭합니다. 몸살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다음 기사는 그냥 기사 타이틀만으로 충분한 기사입니다. 12월 28일 뮤시스 기사인데, 허경영이 좋아하는 유일한 정치인은 이재명 지사 창조적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허경영이 이제 기성 정치인들, 특히 이제 여의도 정치인들은 다 이제 혐오하는데 이재명만 예외다. 이재명도 흑수저고 서민의 고통을 잘 아는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댓글을 좀 들여다보면은 막 이재명 지사랑 허경영이랑 같이 이제 막 찬양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엔 속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들여다보니까 그냥 둘이 싸잡아서 까는 그런 댓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둘이 지지층이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크로스가 되나 싶었는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허경영이 좋아하는 정치인 이재명이라고 이렇게
굳이 기사에서 언급을 해준다는 게 이게 이재명 옹호 쪽인지 비판적인지 저는 좀 애매합니다. 좀 하도 이제 상식 밖의 일들이 많아가지고 한심하죠. 네. 다음 기사는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29일자 오마이 기사인데 부산시장 출마 이재명 대권 교두보 될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부산에 이재명식 정책을 실현하겠다면서 이제 출마 의지를 피력을 했고 이재명은 좋은 일이 있기를이라고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에 뭐 어떤 지역 발전 같은 그런 명분이 아니라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지자체장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걸로 이제 명분을 세우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생각나는 게 친박연대, 네. 친 이재명 연대라도 진짜 무슨 만들어가지고 다들 출마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뭐 대놓고 얘기를 해주는 게 한편으로는 솔직하긴 하죠. 네. 솔직하긴 한데 이게 솔직한 건지 막 아부의 끝판왕인 건지 그것도 참 판단이 잘 안 섭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는 이재강이 올 11월이었나요? 10월이었나요? 민통선 안쪽에 천막 치고 뭐 개성공단 재개할 때까지 버티겠다고 그랬다는 게 진정성 전혀 없는 그냥 쇼였다는 거. 네. 그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거죠. 뭐 그때도 올해 보궐선거 있을 거라는 거, 부산에 보궐선거 있을 거라는 거 몰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개성공단 재개될 때까지 있을 거라고 그래놓고서는 이재명 띄우려고 출마를 해요, 부산에? 어이가 없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12월 29일자 한국경제 논설인데, 이게 좀, 수위가 셉니다. 그동안에 언론에서 점처럼 보지 못했던 그런 논설입니다. 제목이 사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답답한 고구마 발언들이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28일 송영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쏟아낸 발언들이 이건 뭐지라는 걱정을 안겨서 엉뚱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목조목 짚어가지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OECD 평균 국가부채 비율 이야기를 또 하죠. 그걸 짚어가지고 이제 기재부를 비판한 이재명에 대해서 우등생인 학생에게 반평균 점수에 수렴하도록 공부를 등한시하는 게 옳은 처신이라고 우기는 듯하다. 국가 부채 비율이 40에서 45%를 넘어서면 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큰 부작용을 준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그 레드라인을 넘는 비상 상황에서 그깟 빨간 줄이 대수냐는 식의 현실 회피 발언에 불과하다. 이게 되게 센 비판이죠. 평균을 갉아먹는 OECD 고부채 비율국이 수시로 국가 부대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네, 이게 최백은이랑 이제 최백은의 말을 또 받아가지고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이재명이 애써 무시하는 그런 현실이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짚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승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복도 당혹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1차 재난지원금으로 14조 원 풀었지만은 소비 증가는 4조 원 정도에 그쳤다는 KDI 보고서가 나온 게 불과 몇 주 전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만이 선이라는 데 상대를 가리지 않고 꾸짖지만 근거가 박약하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이 논설이.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모두 소비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지만, 이것도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의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별로 맞는 주장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반박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이 지사는 제대로 된 반박보다는 근거 없이 정부 정책들에는 얼빠진 국책 연구기관을 엄중문책해야 된다는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호응은 크지 않았다. 이분
이거 좀 친구를 못 받은 분인지 아니면 정신이 제대로 막힌 분인지 정신이 제대로 막힌 분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기는 이지사는 탁월한 정책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도 양단식 말과 행동에 지지층을 사회단하며 열광한다. 하지만 정책의 다양한 효과를 무시하는 독불장군식 행태에서 고구마보다 답답함을 더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회민주주의적 성향의 선진국 조선 논란이 많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경제 위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한다.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경제를 잘 안다는 과도한 자기 확신이라는 지적에 가슴을 연다면 더 큰 정치가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가 방송에서 한 6개월 가까이 떠들었던 그 내용의 거의 추격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설이. 이 송영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제 보면은 좀 덧붙이자면은 요 논설에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뭐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불과 6개월 전에 이제 6월 달에 보면은 증서 없이 기본소득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토론하자고 어그로를 끈 바가 있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또 자기 말을 이렇게 뒤집은 거죠. 요 이제 뭐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기사는 12월 29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논문 표절 의혹 설민석은 방송하차 같은 의혹 이재명은 이라는 이제 기사입니다. 뭐 논문 표절 의혹은 아시다시피 그 가천대 논문 표절 건을 말하는 건데 이 기사 제목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표절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재명도 그러니까 설민석이 지금 알려진 바면 52% 정도가 이제 논문의 52% 정도가 표절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98%라는 뭐 이야기도 있었죠. 실제로 그 이재명 논문에서 이제 표절된 부분들을 짚어가지고 올라온 것들을 보면은 뭐 이건 표절이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몇 개의 논문들을 그대로 복붙해서 짜집기 한 그런 거에 불과하다 싶을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건 뭐 논문 표절 의혹이 아니라 논문 표절한 사실이 아닌 건가 그냥 이제 논문 표절에 방송 뭐 하차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야 되지 않나 싶고 이게 이제 좀 흥미로운 지점이 근래 들어서 요런 기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이 커진 만큼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홍보비 풀어서 이제 그 효과 보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언론이 그동안 재개념을 못했던 거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이게 뭐 비판은 뭐 그 시절에 이미 충분히 비판을 해가지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을 수도 있었던 일들인데 이재명에 대한 비판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뭐 지나간 일들이 이제 와서 비판하는 격이니까 이건 언론이 나름대로 타이밍적으로 장사질한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그 주간 이재명에서 다루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남양주 시장 이야기도 좀 다루고 싶었는데 요건 좀 더 모아놨다가 언제 한번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싶어가지고 요즘 이재명을 제일 찰지게 패고 있는 뭐 두 명의 인물 그러면은 그 조광한 남양주 시장이랑 백광영 총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뭐 결국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올해는 참 여러 일들이 많았고 그렇게 여러 일들이 많았던 반면에 또 한 것도 없이 이제 흘러가 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집에서 흘려보냈으니까 집에서 보냈으니까 뭐 그렇죠. 뭐 모두 집에서 버티느라고 올해 참 고생하셨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당장에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뭐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고요. 네. 올 한 해도 이제 뭐 청취해 주시고 늘 성원해 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성원에 보답할 수 있게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내년이겠죠.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